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월 7일자 우리 부동산세법 이론 9회차 OX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주로 많이 나왔던 지문 위주에서 나온다는 게 우리 부동산세법 OX 문제 특징이죠. 꼭 잘 정리해 두세요, 여러분. 자, 1번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반드시 뭐 확인했죠, 여러분? 등기 여부 확인했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게 뭐로 바뀌면 여러분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다. 그럼 그때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번 사업용 건물과 분리하여 양도. 자, 영업권 나왔네 여러분. 자, 영업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하는데 이때 영업권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뭐죠 여러분? 함께죠 여러분. 함께 양도할 때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있는 거고 뭐 하면 분리하여 양도하면 이때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영업권이 나면 반드시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인지 분리인지를 꼭 구분하셔서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양도를 하면서 그 건물에 대한 피를 받았다. 그럼 그때는 피도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거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한 영업권만을 양도할 때는 그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인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고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치법, 특별조치법에 따른 우리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이축권이죠. 자, 이축권을 양도하면 즉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세 과세를 해야 되는 거죠. 다만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한 가로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에 신고했다. 그러면 그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라 아닙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이때는 뭘로? 바로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서 제외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4번부터 풀면 되죠? 자, 4번. 부담부 증여 나왔죠, 여러분? 자, 부담부 증여.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양도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거 부담부 증여 꼭 봐주시고요. 자, 이때에 배우자나 직계 준비서기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뭘로 대답하시면 되죠, 여러분? 원칙으로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이때의 원칙은 채무 인수액은 뭐죠, 여러분? 양도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제외한 부분. 채무 부담을 제외한 부분. 이게 바로 양도로 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는 채무 부담부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맞아서 틀렸으면 틀렸죠. 양도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본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여기 나왔네. 환지 처분이나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또는 보류지 충당이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 소득세법상 정책 목적상 양도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6번.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에 따라서 뭐 하는 거죠? 분할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이혼에 따른 바로 재산 분할이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보지 않는 거죠. 근데 본다, 그래서 맞아서 틀렸어, 여러분.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7번. 소유 자산을 경매나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는데 그걸 누가 채무자가 경락을 받은 거죠. 그러면 결국 명의계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우리 양도의 개념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여러분. 자, 8번부터는 이제 우리 양도 또는 취득식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8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매매 등을 한 유상 양도할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먼저, 언제 양도를 보는 거죠? 그렇죠. 대금을 청산한 날이죠. 요 날이 원칙인 거죠. 근데 요게 뭐하다? 분명하지 않답니다.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도 전에 먼저 뭐 했다면 등기를 먼저 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가야죠, 여러분? 당연히 등기 등록부 또는 명부된 기재는 등기 접수일 또는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거는 바로 8번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원칙 대금 청산일, 다만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일에 불분명하거나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먼저 뭐 했다면 등기를 했다. 그럴 때는 바로 그 어디로 간다면 등기 접수로 간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번.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언제 상속 개시를 취득시키려 한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함께 정리할 게 뭐죠, 여러분? 증여죠. 그래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걸 보죠, 여러분? 이때는 증여 계약일이다. 증여받은 날이죠. 그렇죠? 증여받은 날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거는 취득세와 같다, 다르다, 여러분. 다르다. 취득세는 언제, 여러분? 증여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 상속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다 상속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거는 모두 똑같아요, 여러분. 취득세와도 똑같죠. 그런데 뭐는 증여는 우리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날인데 반해서 우리 취득세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언제다? 증여 계약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증여가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와 취득세 이 과세 시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1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의한 나왔다. 여기 뭐죠, 여러분? 환기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죠. 그러면 환지 처분이나 토지 취득시 언제냐 얘기죠, 여러분. 이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이거는 언제죠, 여러분? 환지 처분 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그때의 취득시는 언제죠, 여러분? 환지 전 토지죠. 환지 전 토지 취득이죠. 즉 종전 토지 취득일에 취득한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결론 환기 처분을 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그때 환기 처분 시점에서 양도세를 과세를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환기 전 토지 취득으로 가는 거죠. 다만 이 환기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거나 여러분 증안지나 뭐가 발생하면 여러분 가만지가 발생하면 그 증안지에 따른 취득시기나 가만지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디로 가는 거죠? 그럼 바로 환기 처분 공고일의 무슨 날이죠, 여러분? 다음 날이죠, 여러분. 다음 날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역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역시 이 환기 처분 받은 토지 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 요거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매일 정리 노트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